시정연설은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돌파구로도 종종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이 자리가 기대와는 달리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온 것도 현실입니다. 대통령 시정연설의 명과 암, 이준삼 기자가 여의도 쪽 집계에서 짚어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 10월 헌정사상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5공화국 비리청산 선언이 바로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몇 가지 제안을 김영삼, 하고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회를 직접 찾지 않고 총리를 통해 시정연설을 대독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연설은 종종 대통령의 위기 돌파용 카드로 활용돼 왔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03년 측근 비리로 책임론에 휩싸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꺼냈습니다. 원고에도 없던 그야말로 핵폭탄급 제안이었습니다. 역시 취임 첫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통역을 치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녹색 성장을 전면화했습니다. 경제위기 시급성을 부각하며 정면 돌파를 노렸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최초로 탄핵 전까지 4년 연속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서서히 떠오르던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는 개헌 추진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개헌 카드는 힘을 잃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입니다. 특히 취임 이후 2번째 이루어진 지난 1일 시정연설은 감성적 호소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 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연설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파워포인트도 등장했습니다. 아울러 병사봉급을 병장 기준 월 21만 6천 원에서 40만 6천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사병복지와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무언의 시위는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의 상복 차림에 근조 리본을 달고 입장했습니다. 냉랭한 표정을 유지한 채 박수도 치지 않았고 대통령 연설 도중 현수막 시위까지 전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참 나쁘끄러운 모습이고 묵고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삭막한 풍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여당은 50여 차례의 박수 세례를 쏟아냈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정교과서 반대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도 야당 행동을 대동소이했습니다. 시정연설 때마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최소한의 예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반복되어 온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이 끝난 뒤 정부 비판 현수막을 들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우리 정치 풍토에선 낯설게 다가오는지를, 여론은 왜 그처럼 큰 호평을 보냈는지를 정치권은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